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경매로 정말 빌라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제가 8,500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꼭 돈이 없는 분뿐만 아니라 월급이 적은 분들도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의 투자는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은 현재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작곡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기타를 잡고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고 평생을 음악을 해온 작곡가입니다. 치킨집에서는 알바하다가 그냥 해고가 됐고 해온 게 음악밖에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작곡가 일을 하고 4년 동안 500에 30만 원 하는 월세방에서 아는 형님과 함께 월세 15만 원 내면서 지냈고, 매트리스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군대 매트 2개 주문해서 매트를 접고 출근을 해야 됐고, 겨울에도 보일러값 아낀다고 전기장판 켜고 전기세가 2,000원 나올 정도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예술가들의 좀 힘든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분이 있는데 여자친구분과 8년간 연애를 마치고 지금 결혼을 앞둔 상황이래요. 지금 6월달 결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결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작곡가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작곡한 곡이 뜨지 않으면 힘든 예술가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자,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2억 1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대요. 자, 그래도 작곡가를 하시면서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걸로 지금 전셋집을 구했고, 그런데 다행히 부모님께서 결혼자금 8,500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돈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알아보고 경매 알아보고 행크TV를 알고 송사무장을 알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엑시트 책을 접하고 지혜로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도 거의 2단계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단계는 경매 알고 행크TV 알고 책들도 보고 딱 시작한 단계입니다. 시작한 단계에 지금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은 8,500만 원의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대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내 집 마련이 우선인지 아니면 경매로 안 좋은 빌라로 해서 단기 매매로 투자하는 이게 우선인지 궁금하대요. 송사무장님 도와주세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고른 이유는 8,500만 원의 지금 자금이 있고 지금 막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단계예요. 그래서 방향성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경매로 정말 빌라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전세 자금 대출이 지금 2억 1천입니다. 여기에는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부모님께서 주신 8,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1억 2천만 원 모으고 제가 부동산을 3개를 사고서 그 다음에 전업 투자로 뛰어들었습니다. 7천만 원으로 제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8,500은 저한테는 그렇게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읽으면서 현재 시점에 제가 8,500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오늘 답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이분 상황에 맞는 정답이에요. 각자가 갖고 있는 보유 현금하고 그 다음에 급여 수준하고에 따라서 정답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깔고 왔는 내 집 마련, 대출 끼고 사는 내 집 마련,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현재의 자금으로 그냥 내가 아파트 3억짜리 5억짜리를 대출을 받아 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불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몇 년 후에는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돈이 없는 분뿐만 아니라 월급이 적은 분들도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의 투자는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아직 노동 수입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월급만 가지고 자산을 계획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월급 플러스 자본소득을 늘려가야만 합니다. 그 자본소득은 매매차익 아니면 월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올라가든 월세가 계속해서 불어나든 이게 지금 부자가 되는 길인데 이분이 지금 8,500만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월세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월세가 금액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돈을 불린 다음에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은 소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불려야만 해요. 이 8천을 1억 5천, 뭐 2억, 3억 이렇게 현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불려나가는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7천만 원을 갖고 나와서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저는 재개발 빌라, 재개발 뉴타운이 예정된 빌라, 이거를 전세를 끼고서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경매로 낙찰받아서 대출을 거의 80% 이상 받고 보증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돈이 묶이게 하는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매입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매입을 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매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순위 임차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분 물건, 이 세 가지 테마로 종잣돈을 계속해서 불렸어요. 거의 이 세 가지가 단기 투자에 들어갔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500으로 매매 차익을 바라는 투자를 하게 될 때 이분은 지금 빌라를 말씀하셨어요. 빌라. 여러분들께 빌라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빌라를 사는 타이밍은 아파트를 사기 힘든 상황일 때 그때 빌라를 사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상품인 거지 빌라가 메인 상품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예요? 아파트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매수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빌라를 사는 겁니다. 어떤 빌라? 재개발, 재건축 이런 테마가 있는 빌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냐, 아파트도 낙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고 아파트가 지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빌라를 하지 마시고 아파트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법원 낙찰 가격을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일정별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일정별로 한번 봐보면 올해 초, 뭐 작년 연말, 지금 딱 보면 경매의 입찰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조금 더 덜한 그런 물건을 사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도 괜찮은 거, 그 다음에 뭐 공매, 권리 분석이 조금 난해한 것. 권리 분석이 난해한 거지 물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 물건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한두 가지를 갖고 나간다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더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아파트 시세만 조사해서 사는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양념이 들어간 걸 사게 되면 그거는 더 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기에 더 싸게 쇼핑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한두 가지 기술을 더 갖고 있으면 그런 쇼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갭투자 있으니까 사실 부의 사다리로 올라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전세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돈을 적게 묶여놓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1년, 2년, 3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다시 회복되고, 회복되면 딱 그만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된 다음에 바로 상승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래 지금 박앤세일로 샀는데 2억이니까 이제 2억이 딱 된 게 아니라 그 다음 매물은 또 윗가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올라간 거는 그 가격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되면 바로 상승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시기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좋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 방향성 잡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투자에 대한 원칙이 있고 성공사를 좀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갖춰야 되는지 머릿속에 방향성이 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성공 사례를 많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보면서 내가 방향성을 좀 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행크TV로 나와 있는 거, 행복재테크에 있는 글들, 거기에 있는 성공 사례만 복기를 잘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재개발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거 다 방향성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먼저 분석하는 부분을 이론도 복기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도 한번 복기하신다고 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성공 사례 인터넷에 글들도 보시고, 일단 처음에는 싱글맘 책부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원리 분석을 읽으시고, 이거는 경매라는 게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남기는 거구나, 이런 이론을 배운 거는 여기까지 누구나 이제 초보로 딱 배우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계속 하나씩 한 가지씩 늘려가는 겁니다.
경매로 좀 난해한 것도 하고 공매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가지씩 계속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지분도 하고 이렇게 기술을 늘려갈수록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신 다음에 이런 거를 좀 준비하고 나서 좀 답답하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경매 강의도 들어보시고 내가 이론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고수분들이 과연 어떤 물건을 보고 직접 해결하는지를 한번 본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동기들도 사귄다고 하면 이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다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셀프 소송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특수물건이나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제 투자 15년 동안의 이런 모든 기록들을 제가 담아놨고, 그 다음에 경매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례를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경매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겁내하는 부분이 법률인데, 저기에 사례들을 다 실어놨기 때문에 보고서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해도 돼요. 저 책은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법률 부분만 저는 마스터하면 경매 공매할 때 좀 자신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법서를 놓으면서 공부를 해가면 그만큼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 해답서를 보고 나면 방향서 설정하고 할 때 너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을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곡가님께는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